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 좁은 도로를 운전하다 보면 어쩔 수 없이 중앙선을 밟게 되는 경우가 있는데요. 이런 도로에서 고의로 교통사고를 내고 보험금을 타온 일당이 붙잡혔습니다. 렌터카를 빌려서 각종 교통사고를 낸 보험 사기단이 덜미를 잡힌 건데요. 이들은 차에 타고만 있어도 돈을 벌 수 있다며 SNS로 공범을 모집했는데 나중엔 이 공범이 직접 사기를 주도하는 식으로 규모가 300명까지 늘어났습니다. 오늘 첫 소식은 송광모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편도 1차선의 좁은 도로. 마주오던 차가 그대로 들이받습니다. 불법 주차 차량 때문에 중앙선을 침범할 수밖에 없었지만 100% 과실로 잡혔습니다. 보험금을 타내려고 렌터카를 빌려 고의로 사고를 낸 겁니다. 렌터카 업체에서는 이제 페인트만 묻은 상황이니까 10만 원만 붙여달라. 근데 보험회사 측에서는 이분들이 병원에 5명이 다 가서 보험치를 해야 되기 때문에 600만 원이 넘게 나온다. 보험 사기단은 피라미드식으로 커졌습니다. 범행을 꾸민 총책과 일명 마네킹이라고 불리는 탑승자로 운영됐는데 돈 욕심이 난 마네킹들이 독립해 새 조직을 꾸리며 급증했습니다. 이번에 적발된 이들은 무려 300명이 넘습니다. 대부분 20대 초반으로 사회 초년생들이었는데요. 이렇게 페이스북을 통해 돈이 급한 사람들을 찾았습니다. 불법이 아니다. 만 19살 이상이면 가능하다. 그리고 비밀은 보장된다며 공범을 모집했습니다. 운전에 서툴다 보니 억지로 사고를 내려다 큰 사고로 이어지기도 했습니다. 끼어드는 차에 살짝 갖다 대려다 실수로 가속 페달을 밟아 중앙분리대를 들이받습니다. 길을 걷다 일부러 손을 갖다 대는 일명 손목치기 수법을 쓰기도 했습니다. 렌트카를 빌려서 보험 사고가 났을 경우 면책금을 5만 원에서 많게는 120만 원 정도를 내야 된다는 것을 알고 그 이후부터는 중앙선 침범이라든지 자기 과실이 전혀 없는 사고를 내는 경우도. 경찰은 고의 사고를 당해 벌점을 받거나 입건된 운전자들의 이력을 모두 취소해주기로 했습니다. 또 22살 한모 씨 등 305명을 붙잡아 모집 총책 18명을 구속했습니다. MBC 뉴스 송광모입니다. 부산에서 여성이 전임 교수가 되는 일은 그야말로 하늘의 별 따기라고 합니다. 이번에 관련 통계를 분석해봤는데요. 실제로 부산 지역 대학교의 소위 유리천장은 심각한 수준이었습니다. 임선은 기자입니다. 직장을 다니지 않고 학업에 전념했을 때 박사 학위를 따는 나이는 평균 35.9세. 이 중 일부가 4에서 5년쯤 뒤 신임 교수로 임용되는데 전국적으로 여성은 4명 중 1명에 그칩니다. 익명을 요구한 부산 모 대학교 연구원 소속 박사는 부산에서 여성이 교수로 임용되는 것 하늘의 별 따기라고 표현했습니다. 관련 통계를 분석해봤습니다. 지난해 기준 부산 지역 대학교의 전임 교수는 2,850명. 이 중 여교수 비율은 고작 13.5%입니다. 다른 광역시와 비교해보니 꼴찌에서 두 번째입니다. 우리나라의 전체 평균인 15.3%에도 미치지 못했습니다. 문제는 전임 교수가 되기 전 단계에선 여성의 비율이 훨씬 높다는 점입니다. 부산의 대학교 조교수 가운데에선 37.4%가, 부교수의 경우엔 24.2%가 여성이었습니다. 전임 교수와는 정반대로 6대 광역시 중 두 번째로 여성의 비율이 높았습니다. 대학에서도 남성 중심의 분위기가 남아 여교수보다는 남교수를 선호하는 경향이 짙은 건 아닌지 살펴봐야 할 것입니다. 특히 부산 국립대 내 여성 교수의 비율은 사립대 비율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했습니다. MBC 뉴스 임선응입니다. 지난 지방선거에서도 부산이 일당 독점이 깨지고 또 뜨거운 격전지로 떠오르면서 여야 각 당이 일찌감치 총선 준비를 서두르고 있습니다. 바른미래당 지도부가 대거 부산을 찾아 지역 현안 챙기기에 나섰습니다. 민성빈 기자입니다. 바른미래당 손학규 대표를 비롯한 최고위원들이 부산시를 방문해 예산정책협의회를 가졌습니다. 음주운전 희생자인 윤창호 씨를 기리는 재활센터 건립과 부마민주항쟁 국가기념일 지정 등 지역 현안을 논의했습니다. 부동산 규제 해제하는 부분도 부산시에서 지금까지 계속 정부에 촉구해왔던 것이고 우리 당도
촉구해 왔던 것이기 때문에 좀 더 힘을 실어서 서울과 똑같은 잣대로 하면 안 된다. 바른미래당은 지난 지방선거에서 부산시장과 기초단체장 등 67명의 후보를 내고도 단 한 명도 당선되지 못했습니다. 현재 부산의 바른미래당 선출직은 해운대갑 국회의원인 하태경 최고위원 1명뿐. 이대로라면 내후년 4월 총선 결과도 어두운 상황에서 지도부가 직접 일찍부터 지역 민심 챙기기에 나선 것으로 풀이됩니다. 지역 조직 재정비에 나서는 한편 총선 구도의 핵심인 인재 영입도 발빠르게 추진할 방침입니다. 또 많은 분들이 지금 지역위원장의 공모에 응하고 있고 여기 계신 하태경 최고를 비롯해서 훌륭한 인재들이 많이 있습니다. 총선을 17개월여 앞두고 일당 독점이 깨져버린 부산에서 민심을 잡기 위해 여야 각 당이 일찌감치 활발한 움직임을 보일 것으로 전망됩니다. MBC 뉴스 민성빈입니다. 2019학년도 대학 수학능력시험 이제 사흘 앞으로 다가왔죠. 부산에도 수능 문답지가 도착을 했는데요. 이제 수험생들은 마지막 날까지 컨디션 조절을 잘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해 보입니다. 김윤아 기자입니다. 수능 문답지를 실은 대형 차량이 들어옵니다. 문이 열리자 빼곡히 쌓인 상자들이 모습을 드러내고 서둘러 옮기는 작업이 시작됩니다. 자, 1교시 하차요. 도착한 수능 문답지는 철저한 경비 속에 부산 지역 학교 2곳에 보관된 뒤 수능 당일 새벽 각 시험장에 배부됩니다. 부산 지역 수능 시험장은 모두 59곳. 응시자는 지난해보다 204명이 줄어든 33,973명입니다. 수험생들은 시험 전날인 14일 예비 소집에 참가해야 하고 시험 당일엔 오전 8시 10분까지 고사장에 입실해야 합니다. 반입 금지 물품은 꼭 확인해야 합니다. 시계는 아날로그식만 허용되고 전자시계와 휴대폰 등 모든 전자기기는 금지됩니다. 또 올해부터는 전자담배를 소지할 수 없고 통신이나 블루투스 기능이 있는 이어폰도 금지돼 각별히 주의해야 합니다. 남은 기간 가장 중요한 건 컨디션 관리. 9시간 동안 시험을 치러야 하기 때문에 최상의 상태를 유지하는 게 중요합니다. 감기 걸리지 않도록 하는 게 매우 중요하고 그리고 수면이나 식사는 평상시 양을 그대로 좀 쭉 이어서 건강관리가 흐트러지지 않도록 컨디션 관리를 잘해주면 좋겠습니다. 수능 당일 부산은 대체로 맑은 가운데 아침 최저기온이 8도, 낮 최고기온이 17도로 한파는 없겠습니다. MBC 뉴스 김윤아입니다. 부산시의회가 오늘부터 다음 달 21일까지 일정으로 40일 동안 274회 정례회에 들어갔습니다. 이번 정례회에서는 8대 시의회 구성 이후 처음으로 부산시와 교육청을 대상으로 행정사무감사를 벌입니다. 또 12조 9천억 원 규모의 내년도 부산시 예산안과 교육청 예산안 등을 심사할 예정입니다. 부산교육청은 내년 예산안을 올해보다 7.4% 늘어난 4조 2,108억 원 규모로 편성해 시의회에 제출했다고 밝혔습니다. 교육청은 고교 무상급식에 1,690억 원을 편성하고 예산은 부산시가 40%, 교육청이 60%를 부담하기로 했습니다. 김석준 교육감은 오늘 박인영 부산시의회 의장과 기자회견을 열고 내년 고등학교 수학여행비 무상지원 사업에 98억 3,900만 원을, 중학교 입학생 교복비 지원에는 74억 5,400만 원을 투자한다고 밝혔습니다. 찬반 갈등을 겪던 양산시 고등학교 평준화 시행이 사실상 무산됐습니다. 경남도 교육청은 2020학년도 양산 고교 평준화 시행에 대해 중학교 1, 2학년생과 학부모 등 12,800여 명을 대상으로 여론조사한 결과 찬성이 54.5%에 그쳐 고교 평준화 시행 조건인 찬성률 60%에 미달됐다고 밝혔습니다. 양산 주민들은 고교 평준화를 두고 학교 서열화 문제 해결을 내세운 찬성 여론과 우수 학생의 외부 유출을 우려한 반대 여론이 맞서왔습니다.